안녕하세요. 썰처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결혼 5년 만에 어렵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힘들게 얻은 아이이기에 다니던 일도 잠시 그만두었고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7개월이 되던 날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아이와 저는 괜찮았지만 충분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불이 나게 달려오시어 며칠 입원하니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3일 정도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셨어요. 라고 답하니 너가 입원하면 우리 아들 저녁은 어쩌니? 물으셨습니다.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지 아들 밥부터 걱정하시는 게 불쾌했습니다. 1~2살 먹은 애도 아니고 스스로 잘 차려 먹어요? 답하니 걘 곱게 자라서 라면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리고 밖에서 사 먹는 밥이랑 같니? 괜찮으면 그냥 빨리 퇴원해라. 어이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저랑 우리 아기 걱정은 안 하시고 아들 밥 차리라고 퇴원하라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는 맞받아쳤습니다. 너가 걱정되니까 내가 왔잖니? 말도 잘하고 팔다리도 멀쩡한 것 같구만. 괜히 병원비만 축내지 말고 퇴원해라. 내가 퇴원 수속해주랴? 하시어.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건 아니죠. 저 쉬어야겠어요. 좀 나가주세요. 말씀드렸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제가 언성을 높이니 놀랐는지 바로 가셨고 한동안 연락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식을 취한 뒤 퇴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오니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평소 냄새에 민감한 저는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베란다를 보니 메주가 걸려 있었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화장실에서 어머님이 뛰어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아무도 없는 집에서 뭐 하세요? 저는 놀라며 말하니 내가 우리 아들 집에 있는 게 이상하냐? 넌 말을 해도 그렇게 하니? 시어머니는 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기 걸려있는 메주는 어머님이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물으니 시어머님은 우리 아들 맛있게 해서 주려고 내가 만드는 중이다. 뿌듯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임신 중인 거 뻔히 아시면서 사서 드시지 집안에 놓으시면 어찌해요. 정말 죄송한데 가져가 주세요. 저 속이 너무 이상해요. 말씀드렸습니다. 너만 임신해봤냐? 왜 이렇게 유난 떨어? 얼마나 구수하고 좋은 냄새인데 어머니는 치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면 치워야지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안방에는 모르는 짐들이 가득했습니다. 가만 보니 어머님의 짐 같았고 어머님, 이거 어머님 짐이세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거 내 거야. 너가 입원하는 바람에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 내가 며칠 동안 있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방에서 주무신 거예요? 물으니 그래, 내가 안방 좀 썼어? 왜 불만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이가 저에게 상의도 없었던 일이라서요.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 집에서 잠 좀 자는데 너 허락이 왜 필요하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분인 건 알았지만 막상 겪어보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씻고 집안을 둘러보는데 냉장고며 살림 등 모두 어머님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나둘씩 다시 바꾸어 놓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너가 살림을 얼마나 못했으면 내가 정리를 하냐. 늙어 빠진 노인네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하셨습니다. 살림은 당연히 스타일이 다르니까요. 하고 저는 답했습니다. 너는 어른이 가르쳐주면 네 하고 고분고분 받아들여야지. 고집이 왜 이렇게 세니? 남편한테도 그러니? 한심해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의 가장이다. 남편이 흔들리면 집안도 흔들려.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지 딸도 있는 어머님이 저러니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막달이 다가왔습니다. 출산 전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에 대해 어머님이 물어보시어 산후조리원을 예약했다고 말하니 어머님은 산후조리원 엄청 비싸던데 고작 2주 있는 거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그런 데 써야겠니? 말씀하셨습니다. 출산도 무서운데 어머님의 말을 들으니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났고 옆에 있던 남편은 엄마, 왜 그래? 요즘 다들 가는 곳이야. 말했습니다. 지금 취소 가능하면 취소해라. 내가 간호해 줄 테니. 하시어.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집이 편해, 자기야? 저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시어머님과 있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답답했고, 아니에요, 어머님. 집은 편하지만 어머님도 힘드시고 저 예약한 곳에서 할래요.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나 하나도 안 힘들다. 걱정 말고 거기 취소해라.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줘라. 내가 더 잘해줄게.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남편은 자기 편한 대로 하라며 저에게 떠넘겼고 저 혼자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취소되는지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며칠 안 남아서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요. 답하니 위약금 그거 얼마 하겠니? 있어도 그냥 취소해라.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은 우리 엄마가 왜 불편해?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해주면 나도 엄마 밥 먹고 좋지. 마음 바뀌시기 전에 그렇게 한다고 해. 라고 말했습니다. 출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님이랑 친해도 출산한 다음 날부터 몸간호를 시어머님 해준다는 건 생각만으로도 정말 답답하다는 거려.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계속했으나 남편은 남한테 돈 주고 하는 것보다 가족이 해주면 더 잘해줄 거라며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자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치라곤 일도 없는 남편의 행동에 짜증이 났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출산의 무서움보다 출산 이후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아이와 저는 건강했습니다. 퇴원 후 조리원이 아닌 집으로 이동했고 몸도 힘들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가운 우리 집에 들어왔으나 역시나 어머님이 계셨고 미역국을 끓여 놓았다며 식탁에 앉으라고 말하셨습니다. 미역국을 먹으려고 보는 순간 조개 껍질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각각류 알러지가 있어 먹지 못해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는 그것도 못 먹고 에휴, 네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조개 미역국이라서 끓였더만. 그럼 국물이랑 미역만 먹어라. 한심한 듯 말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먹지 못해? 죄송하다고 하니 아유 까탈스러워 진짜. 너는 그렇게 까탈스러워서 애는 어찌 키울래? 하시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산한 사람은 난데 남편의 입맛에 맞춰 미역국을 끓인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오늘은 대충 먹고 조개 미역국을 다 먹으면 다른 걸로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러지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잘못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알러지에 대해 무지하셔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조개 미역국을 다 먹을 때 동안 저는 미역국조차 먹지 못해 이틀이 지난 날 편의점에서 파는 미역국을 데워 먹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저와 아이를 케어해 주시긴 했지만 일일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그리고 주말 드라마까지 챙겨보실 땐 우리를 쳐다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낮잠을 자주 주무시는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계속 보니 몸조리는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일주일이 되던 때 개모임을 가야 한다며 나가셨다가 새벽 1시가 다 되어야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습니다. 다음 날 숙취가 있다고 일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저에게 해장국을 끓여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돌보는 건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지금이라도 산후조리원 가고 싶다고 울며 이야기하니 남편은 그대로 어머님께 화를 내었고 어머님은 너 내가 뭘 그렇게 못해줬니? 미역국도 내가 정성 들여서 끓였는데 너가 먹기 싫다 했잖니? 그리고 애는 엄마가 보는 게 맞지 하며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어머님, 조리원 갔으면 식사도 제때 잘 나오고요. 2주 동안은 최대한 산모가 휴식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남한테 돈 주지 말고 어머님께 주면 더 잘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정작 해주시는 건 없고 뭔 드라마가 그렇게 많은지. 드라마 보시거나 아니면 낮잠 주무시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루 종일 너만 보고 있니? 라고 말하시길래 그러겠다고 이전에는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약속이 다르죠. 저도 참았던 부분을 모두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리원 가라. 나는 더 이상 못한다. 하셨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그때 드렸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솔직히 저희 집 와서 빨래고 설거지고 제가 다 했어요. 어머님께서 해주시는 게 없잖아요.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 없다. 엊그제 다 썼어. 하며 나몰라라 하시며 용돈 줬다고 생각해라. 시애미한테 그것도 못 주니? 하셨습니다.
용돈으로 드리는 것과는 다르죠. 알겠으니까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주세요. 혼자 있고 싶어요. 대답했습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시애미한테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하며 가방에 있던 돈뭉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방에 있던 짐들을 시어머니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소리쳤고 먼저 건드린 건 어머님이야. 보고도 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얘 좀 봐라. 어쩌다 이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왔니? 아들에게 하소연하며 울먹이셨고 그 모습이 얼마나 꼴싸나운지 당신도 행동 똑바로 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엄마 하지 말고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우리 엄마한테 빨리 사과 안 해? 쫓겨나고 싶어? 남편은 소리쳤습니다. 누가 쫓겨나? 결혼할 때 쥐뿔도 없이 왔으면서? 이 집 내 돈으로 샀고 네 돈 고작 2천만 원 줄 테니까 당장 꺼져.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둘 다 당장 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둘은 씩씩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한 달 뒤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시어머니 탓이라고 외제차를 선물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준 줄 알고 있지만 그럴 능력은 없었죠. 제가 다달이 할부금을 주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사준 거니까 할부값 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꺼지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의도 시어머니 명의라 지가 알아서 하겠죠. 저는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았기에 현재는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그래도 5년 동안 살았던 사람인데 이딴 사람일 줄이야. 후회하진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썰처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